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오후 8시 40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 현재 비트코인 29,100달러 선에서 행보 중인데요. 29,200 좀 요 위에서 다시 안착을 해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잠깐 빠져서 28,000 가나 했었는데, 다시 뭐 급하게 올리면 3만 찍고 3만에서 막혔다가 다시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최근이 아니라 뭐 매 방송마다 이렇게 초반에 비트코인 뭐 좀 디테일한 그런 움직임들을 말하는 건 이제 그냥 비트 현황, 그냥 뭐 요 며칠 내 근황에 대해서 말하는 차원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뭐 28,000이든 뭐 29,000이든 3만이든 뭐 25,000이든 그런 게 좀 크게 막 진짜 막 엄청 떨어진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는, 다 그런 그냥 박스권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게 그냥 25,000에서 3만 사이 이렇게 보고, 여기가 1차, 그리고 이제 25,000 언더부터 뭐 대략 2만까지, 그리고 이제 앞자리 1, 요 구간 이렇게 세 개 나눠서 크게 보시고, 사실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도 딱히 뭐 25,000 언더로 내려갈 만한 근거도 없고 이슈도 없기 때문에 25,000 밑으로는 뭐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당장은 가기 힘들다라고 그냥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내일 25,000 뚫리는 거 아니겠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좀 볼 건데요. 약간 좀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현재 비트코인 구간 사이클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약간 요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이클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3만 구간에 막혀 있고, 지금 과거 저번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불마켓 있고 나서 베어마켓 있고 나서 그다음에 회복 구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닥과 이제 회복 구간의 고점 사이에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매수 찬스가 오는 그런 느낌.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코로나기 때문에 타치하더라도 또 여기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 구간, 지금 회복 구간에서의 고점이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회복 구간에서 고점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 나오고 나서 이제 분명히 조금 조정 와서 살짝 언더에서 매수할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구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좀 언더로 내려오는 구간일 수도 있고, 저번 이제 3만 1,700이 이제 고점 익히고 좀 이렇게 내려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해가지고 뭐 3만 5천 6천까지도 찍힌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좀 이런 살짝 조정 구간에 매수 찬스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좀 크게 사이클상으로는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 구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게 좀 껴있었어요. 특수 상황이 껴있었기 때문에 약간 더블 바텀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왔다가 V자 반등을 했죠. 보시면은 그랬던 거고, 만약에 요번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뭐 실제로 타격이 오고 그게 크립토 마켓까지 커플링 돼가지고 따라간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서야 보시면 이렇게 조정 구간 자체가 크게 내려가가지고 뭐 쌍바닥을 다시 찍고 그러는 느낌으로 갖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크게 밑으로 흘렸었던 구간 자체가 루나 시총 그렇게 높았던 루나가 터지는 구간, 그리고 한번 FTX 거래소 자체가 그냥 터져버리는 구간에서의 어떤 저점의 형성이 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으로 다시 오기 위해서는 뭐 진짜 바이낸스가 터지는 그런 급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다시금 뭐 15,000이라는, 지금 보니까 또 까마득하죠. 그때 당시에는 막 진짜 뭐 12,000 간다, 만 뚫린다 막 그랬었는데, 불과 지금 1년도 안 되는 사이인데요. 또 그렇게 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1년도 안 되는 구간에서 다시금 뭐 제 쌍바닥을 찍으러 간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없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체로 대세는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슈가 있죠. 요 이슈가 좀 여러 개가 또 껴있어요. 단순히 뭐 세이랑 뭐 요 사이버 커넥트 요게 상장한다 요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그 에어드랍 리스트 목록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얘네들이 진짜 뚱딴지 같이 런치풀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나름 세간의 이제 주목을 조금씩 받아오고 있었던 그런 좀 완전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그런 프로젝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런치풀을 진행을 합니다. 런치패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저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런치풀로 첫 시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프로젝트에서도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8월 15일인가요? 15일 8월 15일 맞네요. 그때 요때 이제 상장을 할 것 같고 아직 한 11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그 구간까지 해서 런치풀로 코인 분배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여기서 지금 좀 보시면 특이한 거는 FDUSD라는 풀이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BUSD 풀 그리고 분부 풀 요 두 개였었다가 작년에 이제 SEC가 BUSD 때리고 TUSD 페어로 좀 이사를 했죠. 그래서 두 개 풀 저번에 이제 수위라든지 팬들까지만 해도 뭐 그런 풀로 두 개 있었는데 이번에 FDUSD라는 페어를 얘네가 이제 추가를 하면서 나름 새롭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풀을 또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풀 자체의 비중은 좀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직 신생 페어고 이게 결국에는 TUSD를 갖다가 이제 FDUSD로 약간 옮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BUSD에서 약간 옮겨 타기 위한 TUSD는 이제 중간 그런 임시 거초소 같은 것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FDUSD로 옮겨가면서 얘네들이 좀 사업 진행을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상장이 됐나요? 오늘 상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BTC 마켓도 FDUSD 아직 안 됐나요? 잠시만요. 왜 안 되죠? 나왔네요. 여기 마켓 페어가 나왔고요. 이제 여기 페어를 나름 이제 좀 키워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바이낸스의 움직임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TUSD 마켓을 갖다가 조금 더 얼마 안 됐습니다. 아까 이제 5시에 진행이 됐고 아직은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서 이제 유동성을 일로 계속 오기 위한 어떤 런치풀도 하나의 전략인 거죠. 런치풀 이렇게 진행해서 이 페어를 열면은 이 페어로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유동성을 조금씩 늘려나갈 어떤 바이낸스의 큰 그림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게 스파크가 튈 수 있어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실 분들은 노려보시고요. 네. 그리고 요 두 프로젝트 중에서 자꾸 탭이 옮겨져? 두 프로젝트 중에서 나름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세이긴 한데요. 이제 요 런치 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냥 수치상으로만 한번 쓱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런치풀 요 리스트업이 되어 있죠. 최근에 이제 아캄을 런치 패드였군요. 사이버랑 세이 런치 풀 있고요. 팬들이 런치 풀 그리고 매버릭 그리고 수이 이런 애들이 보시면 런치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중에서 단순 요 수치상으로 자금이 많이 모인 것은 세이입니다.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도 보시면은 여지껏 나름 자금이 많이 모였었던 얘들은 꽤나 시총이 좀 산뜻하게 출발했었던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장 상황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두 개만 단순 비교해서 놓고 보자면은 세이가 조금 더 우세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요 프로젝트를 좀 기다렸는데 두 개 같이 상장한다. 그래서 조금 초반에 뭐 사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세이가 좀 낫지 않을까? 사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어드롭도 좀 짜다라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얘가 좀 달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장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채굴하실 분들은 좀 채굴해 보시는 것도 스테이블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요 FD USD로 아마 얘네들이 페어를 상장을 많이 할 거거든요. 알트코인 특히. 그러면서 얘네들이 유동성을 좀 끌어모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상장되는 알트코인 페어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발행 관점에서도 시총 계속 체크하면서 어떻게 늘어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이제 커브 이슈가 좀 있었죠. 커브 이슈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자면요. 지금 7일 기준으로도 30%가 이제 TVL이 빠졌고, 한 달로 치면은 뭐 거의 37%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베 같은 경우도 타격을 같이 좀 맞아가지고 컴백스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뭐 완전 지금 이쪽 디파이 쪽에서는 이제 불이 났는데,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은 디파이랑 조금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어떤 체감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좀 큰 이슈긴 했습니다. 그래서 커브 요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요, 재미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일단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 이슈가 쭉 나와 있는데 연대기처럼 나와 있으면서, 예전에 작년에 요게 아까 아마 사프였나요? 요 이슈 한번 있었고, 그리고 요 테라 루나 사태 UST 이슈 있었을 때 TV에 한번 떡락하고, 그 다음에 요때 6월에 셀시우스랑 요 파산 이슈 있을 때 한번 더 떡락하고, 그러다가 FTX 이제 슈킹 한번 했을 때 또 한번 무너지고, 이렇게 뭔가 여실히 차트로 드러나 있죠. TVL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해킹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계속 TVL이 줄어듭니다. 진짜로 계속 줄어들었어요. 비트코인은 뭐 중간에 반등을 했지만 디파이 쪽은 이런 식으로 좀 TVL이 계속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네요.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커브 대장이 지금 돌려간, 그러니까 그 해킹해간 해킹범한테 약간 나름 편지를 쓴 거예요. 요거 블랙체인 온체인 상에다가 요 남는 거 알죠? 데이터. 요걸 쓸 수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해킹범한테 쓴 나름 편지인데요. 여기 내용이 이제 요약하자면은, 우리 돈 돌려주면 너가 해킹해간 거 10%는 돌려줄 테니까 약간 제발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약간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프긴 한데 그래서 돌려줄까요 과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커브가 진짜 터져가지고요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나락을 간다? 그러면은 또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또 매수 찬스가 될 거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떨어지면은 두 자릿수 하락 나오면은 강하게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 쫄지 마시고 강하게 들어가 봅시다. 일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 코인 과연 나올까? 이런 이슈인데요. 지금 트위터가 URL도 x.com으로 바꾸고, 어플에 이제 로고도 바꿨죠. 어플 너무 어색해 사실. 너무 어떤 파랑새라는 어떤 그런 산뜻한 느낌에서 뭔가 칙칙해지고 X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직도 어색한데, 어쨌든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바꿨는데, 바꾸면서 나름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나름 이 개발 키트 이런, 그러니까 깃허브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것을 좀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 확실하진 않아서. 하더라 통신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랑
어떤 그런 지갑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코인을 활용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추측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좀 사랑했던 도지코인으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도 있고, 아 이번에 트위터를 X로 바꾼 이유가 뭔가 있을 것이다. 뭐 스페이스 X 뭐 이런 것들 좀 연계시키려고 같은데 X 코인을 갖다가 좀 출시를 하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달러 그냥 달러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X 코인이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X 코인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파급력이 강하겠죠. 거의 뭐 민코인급으로 무지성으로 그냥 뭐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일론 머스크 좋아하는 사람들, 코인하는 사람들 막 무지성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이슈들이 있어서 마켓캡 이 트레이딩 요 페어에도 보시면은 월드코인 있고 X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X 트위터 로고 따가지고 X 있죠. 근데 요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토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아마 아닌 게 아마 맞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밈코인으로 어떤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노리고 그냥 요 X 그 뭐야 트위터 로고 바뀔 때 출시를 했는데 말이 안 나오네. 하여튼 요런 밈코인류들이 너무 판을 치자는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가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투자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또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나름 이게 시총이 뭐 2천만 달러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든 가짜든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를. 심지어 막 이런 좀 지방 거래소들에서도 막 상장을 했죠. 이러니까 더 뭔가 혼란스러운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게 진짜인가? 근데 이제 좀 그게 나름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약간 장난질을 해서 걔네들이 토큰을 찍어낸 게 맞는데 이제 약간 밈처럼 그렇게 알게 모르게 쓱 푼 거다. 뭔가 그런 음모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약간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와 진짜 코인파는 너무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또 돈이 되니까 누군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죠. 이게 진짜든 아니든 이게 가짜일지언정 밈화돼서 돈이 된다면 그거는 투자자로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식 트위터 코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저도 보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아닌가? 계속 너무나도 아닌 게 맞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막 나도 최면에 걸린 것처럼 보다 보니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근데 정신 차려. 이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런 지금 약간 사기판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막 사이트도 너무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 막 이렇게 스페이스 X 막 뒤에 달 있고 우주선 날아가고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웃긴 게요. 유튜브 채널도 보시면은 또 어디서 이런 채널을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독자도 30만 명이나 되어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고.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약간 막 이런 느낌? 저 채널이 원래 그 걔네가 일론 머스크가 준비했던 채널인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뭐지? 뭘까요? 근데 이렇게 잡쓰레기 코인인데 또 막상 이런 거래소들에서 상장을 왜 해준 걸까?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막 커뮤니티도 되게 체계적으로 막 국가별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무섭다. 이게 가짜면 더 무섭고 진짜여도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사진이 좀 부담스럽네요. 사진 좀 부담스러워서 사진이 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홍콩 이제 해시키 거래소라는 곳에서 이제 홍콩 라이센스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OSL이라는 거래소랑 같이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중국 내러티브로 이제 저번 6월달 2달 전에 홍콩 내러티브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막상 까보니까 별거 없더라.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준비 과정인 거죠, 얘네들한테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거래소들이 이제 두 개가 나왔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해시키 그룹이라고 이제 투자자 그 VC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이미 뭐 이런 식으로 투자도 많이 크립토 시장에 투자도 진행을 했었었고, 우리가 좀 보는 익숙한 프로젝트들도 이제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투자를 잘하는 얘들은 아니야. 딱 봤을 때 뭔가 리드 투자를 했던 프로젝트들도 막 그렇게 성공한 느낌은 아니죠, 실제로. 하여튼 요런 그룹이 있는데, 요런 거래소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요건 해시기 프로입니다. 프로 사이트라서 가입을 하시려면은 이제 인증을 하시려면은 홍콩 달러 8만인가요? 근데 원화 13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거래소 보시면은 볼륨이 그냥 초라해요. 16,000달러 24시간 동안 16,000달러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 뭐 아무것도 없는 이제 약간 좀 빈 깡통 거래소죠. 그래서 요 거래소가 과연 나중에 이제 사람들 투자자들 좀 모아가지고 실제로 홍콩 내에서 홍콩 사람들 이제 마치 우리나라 업비트처럼 이용을 하겠느냐, 좀 이런 관점인데, 좀 저는 좀 부정적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거래소라는 게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초기 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기는 사실상 거의 많이 지나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진짜 큰 기관 자금 이런 것들로 여기가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애들도 유동성이 없으면 활용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좀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과연 쓸까 좀 그런 의문이 있긴 한데, 어쨌든 큰 움직임은 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렸었고, 텔레그램 방 보시면 요 거래소 토큰 HSK 코인이 있습니다. 해시키 거래소 토큰. 그래서 그거를 좀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여기서도 되게 웃긴 게요, 해시키 요 토큰이 옛날에 비박스에 상장이 됐었던 토큰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10억 개로 그 토큰이 맞는 것 같고, 요게 올 4월에 상장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얘네들이 거래소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나름 거래소 토큰을 이렇게 상장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박스라는 거래소에 있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나오거든요, 차트가. 그래서 보시면은 뭐 거래량 전무하고 가격 그냥 이렇게 있고, 오늘 요런 그 발표가 나서 차트로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근데 뭐 거래량이 사실 뭐 실종 있죠. 그래서 약간 지금 유령 코인 두 개가 좀 저를 좀 오늘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약간 신기루 같아요. 제가 이게 보는 게 맞나? 이게 돈이 될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시키가 뭐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정부의 주도,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좀 나름 싹 갈아엎고 이제 나름 계획 도시처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처음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빈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또 이제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홍콩 말고도 뭐
다른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시장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뭐 1억 뭐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돼서는 좀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 좀 혼란스럽네요 저도. 네, 그래서 그리고 코인 마켓캡도 지금 UI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요란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쓰던 느낌이 훨씬 좋은데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눈도 아프고 정보를 좀 찾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공부 많이 하시고 다음 불장 전까지 그리고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불신하지 마시고 이 시장은 아직도 좀 기회를 많이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리스크 굉장히 큽니다. 큰 부분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앞선 투자자들이 많이 보여줬잖아요. 보여주고 이제 알려줬었기 때문에 좀 안전한 길로 갔을 때 완전 그런 뭐 미칠 듯한 수익률까진 못 먹더라도 굉장히 좀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 준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